이거 문제가 하나 더 있어. 우리 급수 어디까지 했나? 까먹은. 여기 문제는 풀은? 내가 이걸 풀어줬다고? 왜 그랬지? 좀 했구나, 그래도. 영상 봤어요? 영상으로도 볼만하지? 우리가 이 정도다. 얘는 했나? 얘 숙제였나? 그래서 너네는 숙제를 했나? 풀만하드나? 풀었어? 다? 이거 안 해줘도 돼? 이거 안 해도 돼? 윤지 안 해도 돼? 이게 뭐야, 근데? 양세가 해? 오케이. 요즘 시키는 것만 잘 구해서 넣으면은 계산이 되죠. 자, 문제 말고 개념 복습을 좀 해보면, 급수란 게 뭐다? 수열 AN의 급수 하면, 얘 의미가 뭐? AN이라는 수열의 모든 항을 첫 장부터 차례대로 더하는 거죠.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언제까지? 점점점점 끝이 없다. 즉 모든 항을 더한다. 그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얘를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몇 가지?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그죠?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얘랑 의미가 통해 안 통해? 통해. 잘 통하잖아. 그지? 원래 시그마가 여기서 시작하는 항 여기가 마지막 항 해가지고 더하겠다는 거잖아. 근데 어차피 끝이 없으니까 여기 마지막 항을 무한대로 표현해 버리는 거죠. 그죠? 근데 얘를 구할 수 있다. 얘가 가끔씩 수렴한데 수렴하는 애들을 어떻게 구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혹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단 여기서 sn이 뭐? 여기서 sn의 의미는 a1부터 an번째 항까지의 합.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 수열 an의 부분합. 얘도 그렇게 따지면 부분합. 부분합을 구해서 n항까지의 합을 구한 다음에 그 n항까지의 합을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서 그 n에 대한 식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급수의 합이 나온다는 거지. 오케이? 이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결국은 뭐냐면 뭐 여기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SN을 설정해줬어. SN이 등비수열의 합이래요. 그 등비수열의 합공식 써서 SN 구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서 6-SK라는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서 그 일반항을 바탕으로 n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을 구해서 거기다가 또 n을 무한대로 보낸다. 그러면 아마 등비수열의 얘가 또 등비수열이 나고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쓴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니까 등비수열의 극한까지 써서 어떤 답이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급수를 만나면 급수의 표현은 가장 심플하게 했을 때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 급수를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자? 이렇게 바꾸거나 이렇게 바꾸자. 뭐 이 둘의 의미는 똑같죠. 부분합에다가 극한 보내는 거. 부분합의 극한. 그래서 부분합을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데 중점을 둬야 됩니다. 오케이? 혹시 얘도 숙제? 얘도 거기 밑에 있는 거냐? 얘도 풀은? 풀은 안 풀은? 아이치. 푼 사람? 뭐야, 다 푼 거였어?
자,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 한 장 오른쪽에 있네요. 그냥 바로.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는 뭐 이게 뭐랄까 딱 정해져 있는 폼이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어떤 수열은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이름을 아는 수열이 아닐 거예요.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이면 이런 거 말도 안 해. 왜?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은 부분합을 구할 수 있잖아. 심지어 공식으로. 뭐만 알면 첫째 항과 공비 혹은 첫째 항과 공차만 알면 부분합을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이런 수열의 특징은 부분합을 구할 수가 없어. 부분합을 n에 대해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런 애들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특징이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어.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첫째 항은 음수, 두 번째 항 양수, 셋째 항은 다시 음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애들인 경우에 내가 만약에 부분합을 구하고 급수의 합을 구하고 싶으면 일단 1차적으로 항의 부호가 풀마 하나씩 교대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홀수항은 음수, 짝수항은 양수, 혹은 홀수항은 양수, 짝수항은 음수 이런 식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부분합을 구할 때 이 수렴 발산을 조사하기 위해 부분합을 구할 때 홀수항까지의 합이랑 짝수항까지의 합을 나눠서 생각해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럼 홀수항은 어떻게 표현하냐? 홀수항은 n이 2k-1이라고 보고 짝수항은 n이 2n이라고 보는 2k라고 보는 거죠. 자, 2k-1로 하는 게 좋습니다. 홀수항은 2k 플러스 1도 되는데 그럼 k에다 0부터 시작해야 돼서 자, 짝수항은 2k, 홀수항은 2k-1로 보고 이렇게 교대로 바뀌는 경우에 홀수항까지의 합이랑 짝수항까지의 합을 한번 구해보자 라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수열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SN을 구할 건데 SN을 구할 건데 즉 부분합을 구할 건데 n이 홀수일 때를 생각해보자. n이 2k-1일 때 그럼 어떻게 될까? 일단 나열해 볼게요.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뭔 소리야? 뭐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죠? 마이너스 3분의 1이 한 번 더 있구나.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더하기 7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규칙성을 파악해 봅시다. 일단 부호는 홀짝 아니 음양 마이너스 플러스 바뀔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첫 번째 마이너스 1을 제외하고는 3분의 1 두 번, 5분의 1 두 번, 7분의 1 두 번 있다고거든. 그지? 자, 그러면 봐봐. n이 2k-1, 즉 마지막 항이 홀수항이면 마지막에 양수로 끝나, 음수로 끝나? 음수로 끝나. 마지막 항이 어떻게 생겼을까? n번째 항이. 어? 자, 봐봐. 얘를 1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보면 홀수항은 다 홀수항만 한번 신경 써봐. 홀수항 어떻게 생겨? 다 홀수분의 1로 돼 있음. 오케이? 그러면 이게 이거 좀 설명하기가 힘들다. 마지막이 이런 식이겠죠? 어떤 홀수 아니지 n 자체가 홀수니까 이런 식이 되겠지?
2k-1분의 1 빼기 2k-1분의 1 해서 끝나버리겠지. 그치? 마지막에. 그지?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따다다다다다다다다 해서 뭐만 남아? 마이너스 1만 남아. 그죠? 그러면은 부분합이 마이너스 1이야. n번째 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1이야. 이게 정확하게 n번째 항은 아닌데 어쨌든 일부 합이 마이너스 1이야. 홀수항까지 더하면 항상 마이너스 1이야. 그럼 홀수항까지 더한 부분합에 대해서 극한을 구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왜? 마이너스 1로 일정한 값들이니까. 그지? 그럼 짝수항까지 하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겠어? 뭐 하나를 더하고 끝나겠죠? 지워지지 않는 뭔가를 더하고 끝날 겁니다. 이게 보면 지금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런 식으로 갈 건데 마지막에 2n분의 1, 2k분의 1 해서 더하고 끝나. 얘는 그 더했던 걸 뺀 다음 끝나잖아. 홀수항까지 더하면. 그지? 근데 얘는 더하고 끝나. 그럼 얘 바로 앞에 것까지는 다 지워지고 얘 바로 앞에 것까지는 다 지워지고 얘랑 얘만 남겠네. 그지? 부분합이 이런 식일 거라고. 마이너스 1 더하기 2k분의 1 형태로. 뭐가 하나 살아남는다고. 그지?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다르긴 한데 2k분의 1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자, 잠깐만. 내가 지금 생각을 잘못했어. n번째 홀수. 첫 번째 홀수, n번째 홀수. n번째 항이면 마지막이 2분의 1이니까. 뭐 이렇게 치워하자.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2 곱하기 n-1 이 형태인데, 이때 이 n이 2k인 거지. 이런 형태일 건데, 어쨌든, 봐봐. 얘가 부분합이야. 여기가 막 4k-1 이런 식으로 바뀔 거야. 근데 얘가 부분합이야. 거기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즉 부분합에 대해서 극한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가면 k도 무한대로 가는 거거든. 이게 어디로 가겠어? 4k-1분의 1 빵으로 가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남겠어? 얘도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홀수항까지의 부분합이랑 짝수항까지의 부분합을 각각 나타내 본 다음에 각각 극한을 취해보는 거예요. 근데 얘도 마이너스 1로 가고 얘도 마이너스 1로 간다? 그럼 얘 급수 합이 수렴한다, 발산한다? 수렴한다. 수렴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수항까지 합이랑 짝수항까지 합이랑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얘는 지금 수렴하는 예시지만 어떤 예시에는 얘랑 둘이 수렴값이 다르거나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의 수렴값이 존재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로 아예 급수의 합이 발산하지 않는 경우, 수렴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산하는 경우도. 그러겠죠? 오케이? 이거 일반화해서 나타낼 수 있긴 지금 내가 여기를 좀 얼버무렸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게 n번째 항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표현하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갈 때 두 개씩 규칙이 바뀌니까. 근데 일반항 조금 고민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일반항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이거? n이 2k-1, n이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나눠서 만약에 n이 홀수면 홀수 번째 항은 이게 세 번째, 다섯 번째니까 홀수 번째 항은 그냥 n분의 1이네요. 그죠? 일반항이. 홀수 번째 항은 마지막이 n분의 1이야.
마이너스 n분의 1. n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 오케이? 근데 이 n이 홀수인 거지. 2k-1로. 짝수 번째 항은 그럼 어떻게 표현하겠어?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그죠? 마지막이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이야. 근데 이 n이 2k인 거니까 여기다 실제로 2k 넣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2k 플러스 1분의 1. 근데 이게 별로 안 중요한 게 남는 것의 모양이 뭐냐가 중요하긴 함. n에 대한 1차식 분의 1꼴이라서 어차피 영어로 수렴할 거란 걸 아까 알 수 있었던 거. 옹키? 나중에 만나면 해봐잉. 내가 무슨 예시를 들고 왔지? 밑에 거 예시 들고 왔구나. 뒤에 문제 있나? 없네. 이거 한번 해볼래요? 센에서 문제 찾아볼까? 해보자. 재밌겠다. 앞에 보세요. 됐고. 그래서 자, 부분합을 짝수항까지의 합이랑 홀수항까지의 합을 구하면 되는데 같으면 수렴하고 다르면 발산한다. 그러면 자 봐봐. 얘는 1번 어떻게 될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홀수항, 짝수항 둘 다 음의 무한대로 갖고 내려가? 연주는. 자, 일단 발산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 음의 무한대 아닌데? 너네가 음의 무한대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 설명해봐. 그치. 앞에 두 개씩 묶어봤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그치? 같은 이유 아니? 근데 홀수 번째 항까지의 합이랑 짝수 번째 항까지랑 달라요. 그죠? 얘는 짝수 번째 항까지의 합이 어떻게 돼? 아니. 자. SN을 볼 건데, 아니, 이렇게 하자. SEN을 보자. SEN이랑 SEN-1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했을 때, 짝수 번째 항까지의 합은 항상 어떻게 돼? 여기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 아니? 그럼 이게 n번째 짝수라고 했을 때 짝수 번째 항까지의 합이 마이너스 n이 될 거. 그지? 두 개씩 마이너스 1이니까. 2n개면은 두 개씩 n개일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n이 될 거. 근데 홀수 번째 항까지 하면 홀수 번째까지의 합은 첫 번째 홀수까지는 1, 두 번째 홀수까지는 몇이야? 플러스 2야? 세 번째 홀수까지는
여기 앞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5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4, 플러스 5, 마이너스 6, 플러스 7, 마이너스 8,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잖아. 그지? 그러면 홀수 번째 항까지를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9. 앞에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묶어서 계속 몇이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러면 얘가 뜨뜨뜨뜨 해서 2n-1번째 항이라고 했을 때 2n-1번째 항이라고 했을 때 플러스 2n-1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왜냐면 이게 지금 절대값만 보면 그냥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요거 바로 앞에가 뭐? 2n-2라는 짝수겠죠. 그죠? 그리고 얘는 빼지겠지. 그럼 여기까지 두 개씩 묶으면 몇 개? 두 개씩 묶으면 n-1개죠? n-1 쌍이라고 할까? n-1 쌍. 근데 두 개 묶을 때마다 그게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n-1. 마이너스 1이 n-1개 있고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2n-1 더할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 n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돼요. 봐봐. 사실 이렇게 n번, 2n번째 항까지랑 2n-1번째 항까지를 구체적으로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한테 수렴하는 값을 물어볼 거기 때문에.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짝수항까지는 마이너스 n이고 홀수항까지의 합은 n이니까 홀수항까지의 합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 짝수항까지의 합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그럼 이건 급수가 뭐라고 해야 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해야 돼?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해야 돼? 진동한다고 해야 돼. 급수는. 오케이? 그 다음 얘는요. 2번. 이거 괄호가 있고 얘는 괄호가 없었거든? 근데 여긴 괄호가 있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데는 지금 보면 괄호가 있잖아. 무슨 의미게? 괄호가 있는 거랑 없는 거의 차이가 뭐게? 응? 응. 그치. 괄호 쳐진 걸 하나의 항으로 보는 거. 그럼 이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 이거 낚시예요, 낚시. 결국 이 수열, 2번에 있는 수열은 모든 항이 몇인 수열? 0인 수열. 장난 똥 때리나. 그럼 이거 급수 수렴 발산. 수렴, 왜? 모든 항이 0이니까 합치면 0일 거 아니? 그지? 그 다음에 얘도 3번도 봐봐. 첫 번째 항만 1이고 두 번째 항부터 계속 몇? 0. 그럼 얘는 수렴 발산. 수렴. 4번은 괄호가 쳐져 있어요? 안 쳐져 있어요? 안 쳐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 얘가 첫째 항, 2분의 1이 첫째 항, 마이너스 2분의 1이 둘째 항, 3분의 1이 셋째 항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럼 얘도 해보자. 얘는 짝수항까지의 합은 어떻게 될까요? 4번. 짝수항까지의 합은 어때? 그죠? 규칙적으로 딱 봤을 때 0이죠? 그죠? 홀수항까지의 합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3, 4. 첫 번째 홀수는 2, 두 번째 홀수는 3, 세 번째 홀수는 4, 네 번째 홀수항은 5겠네? 그러면 이거 이렇게 갔을 때
저 수열 그대로 쓰면 아니다. 점점점점 갔을 때 여기 어딘가에 2n-1번째 항 있죠? 걔가 어떻게 생겼을까를 생각해봐. 2n-1번째 항이라는 게 n번째 홀수거든? 이게 지금 첫 번째 홀수에서 분모가 2야. 두 번째 홀수에서 분모가 3이고요. 세 번째 홀수에서 분모가 4예요. 그럼 얘는 n번째 홀수잖아. 그럼 분모가 몇이게? n 플러스 1이겠죠. 그지? 그리고 앞에 부호가 양수야, 음수야? n 플러스 1분의 1이고 분모가 양수, 앞에 부호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겠죠. 홀수 번째 항이니까. 그지? 그러면 얘는 앞에 것들이 다 지워지고 뭐만 남는다? 이 마지막 2n 플러스 2n-1번째 항만 남는다. 그래서 얘는 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오케이? 그럼 결과적으로 얘를 무한대로 보내든 얘를 무한대로 보내든 극한값이 몇이다? 빵이다. 짝수 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의 극한값도 0, 홀수 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의 극한값도 0. 물론 짝수 번째 항이랑 홀수 번째 항이랑 그 합 자체는 달라요. 일반항 자체, 아니, 부분 합 자체는 다른데 극한 취하면 0이죠. 그래서 이 급수도 결국엔 빵으로 수렴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보면 지금 괄호 있죠. 그럼 얘가 뭐? 얘가 첫째 항, 얘가 둘째 항, 얘가 셋째 항 이런 식입니다. 그치? 그럼 이거 일반항을 어떻게 나타낼까? 이 수열 일반항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A1이고 얘가 A2고 얘가 A3니까 이 수열의 일반항은 n번째 항은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네. 그지? 그러면 n번째 항까지의 합은 지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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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지워져? 여기까지 지워져. 남는 건 뭐?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그럼 급수는 여기다 리미트 씌울 거니까 몇으로 수렴한다? 몇으로 수렴한다? 1로 수렴한다. 오케이. 지금 당신들의 그 당황스러운 표정은 아까 여기서 일반항들을 구하는 거였지. 그지? 아까 여기 1번이랑 4번에서 일반항 구하는 그 짝수 번째 항의 일반화, 짝수 번째 항을 일반화해서 표현하는 거, 홀수 번째 항을 일반화해서 표현하는 게 어렵잖아. 근데 그게 디테일하게 다 될 필요는 없긴 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근데 결과적으로 수렴할지 발산할지랑 수렴한다면 몇으로 수렴할지 발산한다면 어떻게 발산할지 정도만 알면 돼. 사실 발산한다면 어떻게 발산할지 정도는 몰라도 돼. 우리한테 안 물어보긴 해. 어떻게 발산하는지. 야, 이거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 뭐 진동으로 발산해? 뭐 이런 거 잘 안 물어보긴 해요. 수렴할 때 어떻게 수렴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4번에서 보면 짝수 번째 항까지는 계속 지워져서 0이라는 거 파악했잖아. 근데 홀수 번째 항까지는 어떤 느낌이냐면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살아남을 거란 말이야. 그럼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게 n이 무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빵이 되겠죠. 그지? 그 정도만 이해해도 풀 수는 있다. 근데 이제 이걸 n에 대해서 수식으로 나타내 보는 것까지 할 수 있으면 좋긴 하다. 왜? 그러면은 단순히 급수에서 뿐만 아니고 너네가 앞에 쪽에 그 수원에서 수열 있잖아. 수원에서 수열에 대해도 강점이 생기는 거니까. 수열에서 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어떤 건데 n번째 항의 규칙성을 찾는 거잖아, 결국. 너네가 공통문항에서 수열에서 만나는 어려운 문제의 특징들은 결국에 내가 본 적 없는 수열, 즉 등차 수열도 등비 수열도 아닌 수열의 규칙성을 파악하고 그걸 n에 대해서 일반화해서 나타내면 그 문제가 풀리는 거거든.
그런 거 할 때 도움이 되는 능력이긴 하다. 그래서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일반화해서 나타낼지. 하나 직접 풀어볼래? 센에 있는 거. 이거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자, 수렴하는 급수인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는데, 우리는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수렴한다면 그 수렴하는 값도 한번 구해봅시다. 연습이 한번 풀어봐. 이거 지금 센 193번임.
귤 먹을 사람. 후. 얼마나 됨? 얼마나 되면 안 됨? 제주도 아이가 귤을 되게 정성스럽게 깐다. 그 흰색 부분 까는 기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돈 안 벌릴 듯. 왜요? 사람들 귀찮아서 그냥 먹을 듯. 그러니까 그 꽤 있는 사람들한테만 팔아서는 개발비가 안 나올 듯. 응?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 왜 혓바닥 닦는 그거 있잖아. 그걸로만 해도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혓바닥이 연해서 그래서 따로 만든 거잖아. 응? 가열을 할 수 없잖아. 그럼 가열을 해주는 기계? 이렇게 귤을 깐 다음에 탁 넣으면은 하얀색을 다 벗겨주는 거야. 그래서 위로 넣어서 밑으로 넣으면 다 벗겨진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살짝 데쳐져가지고. 그러니까 집에서 귤통조림을 만들 수 있는 거지. 귤통조림은 방부제나 이런 것까지 넣어야 되잖아. 그리고 맛이 다르고. 근데 귤통조림이란 게 있어? 귤통조림이란 게 있다고? 거짓말 하지 마. 아니, 본 거 같기도 하고. 케이크에 올려져 있는 귤 그런 거 아니? 케이크에 누가 통조림기를 올려요? 그거 스푼 때문에. 그러면 케이크에 올려져 있는 귤은 뭐임? 설탕 끓여가지고 물에다가 설탕 버무리거나. 청처럼? 아, 네. 그럼 귤통조림이 뭐야? 난 살면서 귤통조림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패티첼 안에 들어있는 귤처럼 돼 있는. 흑띠첼이 뭐지? 아, 어어. 그거 케이크에 올려놓은 거 같은 거 아니? 어쨌든 귤이 올려져 있어요. 가끔씩 귤통조림? 나는 살면서 본 적이 없는데. 아니 그냥 통조림 그 상태를 본 적이 있어? 이렇게 돼 있는 상태를 여기 이렇게 귤 그려져 있고 아, 그렇게. 여기 귤이 그려져 있다고? 검색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본 적 없는데? 너 본 적 있어? 네, 통조림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본 적 있냐고. 그러니까 마트 같은 데서 실제로 걔를 금마를. 제주도에서 통조림을 보면 그러니까 어디 막 함경도나 이런 데 있을 만한 거 아니? 귤이 절대 재배되지 않을 것 같은 거. 에바야 귤통조림. 있어요. 그로스트림도 있고. 미쳤다 씨. 있네 이게? 이게 왜 있노? 뒷과제빵 듣고. 어디? 아 맞네. 제주도에서 근데 이렇게 하면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미친 짓이지 이거. 누가 사 먹어?
귤이 썩어나는 곳인데, 여기는. 뭐, 조리에 그런 거? 보통 안쪽 시트 안에다가 아니, 사진을 보자. 귤통 조리. 본 적 없어. 아, 이런 거. 거의 다 해줄 없잖아. 그러네요. 좀 너무 달아. 이렇게 보니까 뭔가 본 적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막 샐러드 같은데 들어가 있기도 하고. 지가 만드는 건가 보네. 귤청. 실험시간 한번 해봐야겠다. 뭐 한번 해봐. 귤 하얀색 껍데기 벗기기 기계. 사드릴게요. 자, 봅시다, 이거. 기억 아까 저 위에서 했던 것,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일종의 낚시입니다. 항이 교대로 바뀌는 수열인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항이란다.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수열인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수열이 아니죠. 오히려 그냥 n번째 항을 일반화할 수 있지. 왜? 얘가 통째로 첫 번째 항이고 얘가 통째로 두 번째 항이고 얘가 통째로 세 번째 항이거든. 그럼 이 수열의 n번째 항은 an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 n분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수열은 SN이 어떻게 될까? 지워지고 촉촉촉촉 해서 뭐가 남아? 마지막에 요거 남을 거 아니? 저 앞에 2랑. 그럼 얘는 2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맞아? 왜? 저 이감적으로 곱했어. 뭐 극한값 그럼 다르게 나오겠네. 그죠? 얘가 이거니까 급수는 어떻게 될 거? 급수는 아니다. 1. 이거니까 얘 극한값 보내면 얘 앞에 거는 그냥 그대로 이거 뒤에 거는 몇으로 수렴해? 1로 수렴하죠? 그럼 얘 극한값 1, 즉 급수의 합이 1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은 얘에 있는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거죠. 그럼 얘 1분의 2라고 치면 이거 딱 봐도 다르잖아. 지금 아까 같은 느낌이죠.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3분의 4 마이너스 4분의 5 이런 식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SEN과 SEN-1로 나눠서 일단 생각을 해봐야 돼. 그지? 응. 저 SEN은 어떻게 되겠어? 잠깐만, SEN이 생각하기 힘들지. SEN-1부터 보자. SEN-1 어떻게 돼? 홀수 번째 항까지의 합은 세 번째 항까지만 더하면 이렇게 둘이 사라지고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하면 둘이 사라지고 뭐만 남아? 홀수 번째 항까지 하면 2만 남아. 되냐? 안 되냐? 되냐 안 되냐? 돼? 되냐? 짝수 번째 항까지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봅시다. 짝수 번째를 잘 관찰해야 돼요. 짝수 번째 항, 첫 번째 짝수 번째 항은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이거 놓치면 안 되죠.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4분의 5야. 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 첫 번째 짝수, 두 번째 짝수, 세 번째 짝수. 첫 번째 짝수는 분모가 2, 두 번째 짝수는 분모가 3, 세 번째 짝수는 분모가 4. 그지? 그러면 자 봐봐. 이것도 일단 한번 나열해서 할게요. 2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3분의 4 마이너스 4분의 5 뭐 이렇게 점점점점점 갈 거야. 2n번째 항을 여기다 쓸 거거든요. 자, 2n번째 항은
A2N은 n번째 짝수입니다. 그죠? n번째 짝수는 분모가 몇일까? 첫 번째 짝수 분모가 몇이라고? 아니 잠깐만, 첫 번째 짝수는 분모가 2였고 두 번째 짝수가 분모가 3이었어요. 그러면 n번째 짝수는 분모가 n 플러스 1이겠죠? 그잖아. 첫 번째 짝수가 2고 두 번째 짝수가 3이고 세 번째 짝수가 4면 다섯 번째 짝수는 6일 거고 n번째 짝수는 n 플러스 1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A2N이라는 항은 2N이라는 숫자가 n번째 짝수야. 그럼 여긴 분모가 뭐? 아이씨, n 플러스 1. 개같은. A2N 자체가 n번째 짝수라니까? n번째 짝수니까 분모가 n 플러스 1. 부호는 뭐? 마이너스. 그 다음에 분자는 뭐야? 분모보다 하나 더 크잖아. 그지? 맞지? n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다. 그지? 그러면 얘도 다 지워져. 다 지워지고 뭐만 남아? 얘랑 얘만 남아. 그래서 SEN은 2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라고. 되냐? 그러면은 이거 극한 구해보고 얘 극한 구해보고 얘 극한 구해보면 되겠죠. 얘 극한은 보나마나 몇? 2. 얘 극한 구하면 보나마나 몇? 1이죠. 그럼 얘는 수렴 발산 급수 발산이죠. 엄밀히 따지면 진동. 그지? 그래서 얘 아님. 오케이? 자, one more chance. 디귿. 얘는 짝수까지 합이 쉬워? 홀수까지 합이 쉬워? 홀수까지 합이 쉽죠? 그러면 SEN-1은 몇이겠니? 마이너스 1이겠네. 그럼 짝수 번째 항까지의 합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1. 일부러 좀 써놓는 거예요. 5를 왜 이렇게 못 쓰지? 5만 못 쓰는 게 아니라는 뜻이네. 자, 봐봐. 짝수 번째 항 관찰. 3분의 1, 5분의 1. 그 다음 뭐겠어? 7분의 1이겠지. 자, 봐봐. 아까랑 똑같은 패턴으로 찾을 거야. 우린 여기다가 A2N을 쓸 거예요. 2N 번째 항. 자, 2N 번째 항은 몇 번째 짝수? N번째 짝수, 그지? 짝수 중에 N번째. 첫 번째 짝수는 규칙상이 3분의 1이고, 첫 번째 짝수는 값이 3분의 1이고, 두 번째 짝수항은 5분의 1이야. 세 번째 짝수는 7분의 1이네. 그지? 첫 번째 짝수가 3분의 1, 두 번째 짝수가 5분의 1. 규칙상은? 뭐겠어? 뭐겠어? 분모. 뭐 분의 1일 거 아니야? 2n 플러스 1이죠. 그지? 진짜 어지러지하다. 그러면 다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 끝나니 저거? 다 지워지죠? 다 지워지고 뭐만 남는다? 2n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만 남는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n 플러스 1분의 1인데 얘가 지금 부분합인 거죠. 그러면 급수를 구하려면 얘를 극한을 치워야겠네. 극한 치우면 몇? 마이너스 1. 짝수항이 마이너스 1로 수렴했다. 홀수항도 극한 치워보면 몇? 마이너스 1. 그지? 그러면 이거는 지금 짝수항이랑 홀수항이 각각 같은 값으로 수렴했네? 그럼 얘는 수렴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알았습니까? 자, 연주는 이거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수능형 아니거든. 내신형입니다, 문제. 다행이다.
자, 이거 내신형 문제였습니다. 방금 저거. 명복을 빌고. 자, 드릴질 하니까 쉬었다 가겠습니다. 저 근데 잘 모르겠어요. 뭐를? 왜 홀수 번째 항까지 더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당연히 약간 홀수 번째 항, 짝수 번째 항까지 딱 뽑아서 더하는 거. 뭔 말이야? 홀수 번째 항만 뽑아서 더하면